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평생을 오직 한 길이죠. 장애인과 후세 교육을 위해서 힘써온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양복규 동안법인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건강하셨습니까?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한약방은 여전히 잘 되나요? 뭐 잘 되지는 않고 예. 그 또한 여전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여기저기 특강도 좀 자주 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뭐 특강도 좀 다니고 글로 좀 쓰고 한다고 하지만은 예. 하는 것이 이제 미미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동암고등학교 설립 40주년이고 올해가 네, 또 고향이 원래 순창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창에서 전주로 이사한 지가 이제 60년 고향 네. 떠나온 지가 네. 예, 그렇게 되는 또 뜻깊은 해라고 들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1961년 5월 16일에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나흘 있다가 1961년 5월 20날 순창 동계면 관전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전주로 참 혈혈 난신하고 왔는데 벌써 그것이 20년 하고도 지금 상당히 지났네요. 네. 60년 하고도 상당히 지났네요.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주로 오셨어요? 그때 시골에 있어서는 제가 뭐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전망이 없고 해서 한약방을 하더라도 전주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주로 왔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 고향에서 전주라고 하면은 지금 전주 사람이 뉴욕을 생각한 것만큼이나 흠모를 하는 지역이 바로 전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서울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네. 예, 그때 서울의 강남고 지금 아주 참 잘 나가는 동네가 순전 그 모래밭이었습니다. 뽕나무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땅값이 전주 땅값보다도 오히려 뭐 크게 비싸지 않았을 때니까 6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61년도에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전주 드림을 안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전주 모습 기억나세요? 생생하게? 기억하죠.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옛날 시청 앞에 팔달로가 예. 길이 이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했었고 2차선 도로였고 포장도 안 되어 있고요, 물론.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이 남부배차장이라고 해서 예. 저 남부시장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이 전북대학교 앞에만 요즘에 그 조그만한 25인승 버스나 들 거예요. 그런 거 유리창도 깨져서 뭐 거기다 그냥 그 시멘트 부대종이 붙여가지고 다니고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도 특선은 24시간 켜 있지만은 일반선은 6시 들어와가지고 저녁 10시 나가요. 네. 예, 그럴 때였습니다. 와, 비포장도로 많고. 그럼요. 예.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달라지고 발전한 거죠. 예. 그럼요. 네. 지금 뭐 참 상전이 벽해가 되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순창에서 혈혈단신 전주로 넘어오셨는데 뭐 땅을 팔았다든지 그 미천을 많이 가지고 전주로 오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몸만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미천 뭐는 그만두고 저기 형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네, 제가 전주로 간다고 하니까 절대 못 가게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들 또 객지 가서 살을 못 하는데 너 같은 장애인이 객지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절대 못 가게 했기 때문에 저희 형님들 몰래 온 것만 해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참 빈손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금암동에서 방 하나를 그 1년 살면은 그때 돈 10,000원 줬습니다. 그렇게 얻어가지고 참 빈방에서 네. 참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있으면서 그 빈방에서 약방을 한다고 하니까 누가 믿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한복 입고 앉아서 뭐 믿겠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주인댁 양반이 마침 그 동네 반장이었어요. 그 주인 양반이 아침밥을 잡수시고 오더니 자네는 뭔 사람인가? 그냥 약방을 한다고 하니까 손을 내밀면서 진맥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진맥을 했는데 뭐이라고 있는지를 몰라도 점심 후에 그 양반들 식구들을 다 데려가서 진맥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앞뒷집 그 가족 앞뒷집 양반들 다 이웃 양반들 올라가서 진맥을 하고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진맥을 하고 화제를 하면은 이제 그 도매 약방에서 약을 지어다가 네. 다시 이게 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보태졌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밥을 제가 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네. 하숙비는 비싸니까 하숙을 못 하고 그래서 그걸 토마토를 사다가 한 20여일간은 꼭 토마토만 먹었습니다. 네. 하루 3번을 먹었는지 4번을 먹었는지는 몰라도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좋죠. 네. 근데 토마토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제가 아주 입증을 합니다. 네. 20일간을 토마토를 먹는 동안에 그러면 뭐 우유라도 라면이라도 먹었을 거 아니냐. 네. 지금 유 선생님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렇지만은 그때의 우유 라면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뭐 명세에 나와가지고 부족들만 그저 입맛으로 먹었던 것이지 아. 우리 보통 서민들은 하늘의 별따기고 근데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순창에서 나와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동암학교를 세운 지도 40년이 됐고 또 장애복지재단도 많이 지금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약방이 상당히 잘 됐던 모양입니다. 어떨 때는 뭐 양손으로 이렇게 진맥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환자들이 줄지어 와서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3년 동안을 그 집에서 이렇게 한약방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약 소요가 많으니까 그 약봉지를 갖다 이제 걸어놓고 약방 신용을 냈었죠. 어떻던 손님이 그냥 문전성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꼭 제가 10%씩을 붙였습니다. 10,000원짜리는 11,000원, 1,000원짜리는 1,1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약방을 해가지고 하다가 3년을 하니까 또 그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시비가 많아요. 무허가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무허가 3년간을. 허가가 없이 약방을 하니 시비가 많아서 근데 그때는 허가가 있는 약방보다도 허가가 없는 약방이 더 많았어요. 아,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의원도 그 뒤에 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0년을 모아서 동암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한 7년 모아가지고 전라북도 도립 장애인 복지관 그때에 지금은 전라북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11군데가 있는데 그때는 한 군데도 없을 때입니다. 예.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전라북도의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지를 6,540평을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어가지고 지금 사유지를. 사유지를 네. 그 기부예수방 지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교육이랄지 모든 면에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창에서 전주 오실 때 이제 전주 드림을 안고 왔잖아요. 돈을 많이 버셔서 부자의 꿈도 이룰 수가 있는데 학교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는 꿈은 어떤 계기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요? 그때만 해도 전주가 예. 1981년에 제가 계약을 했는데 학생들이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가고도 한 반이 한 6, 70명씩 이게 가고도 학교가 모자라서 한 2천여 명이 남녀 학생들 한 2천여 명이 이제 지방으로 남원이나 정읍, 김제, 뭐 임실, 예, 다녔었죠. 네. 역 유학을 갔습니다. 아, 그럴 때였고 그래서 그때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2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인간 사회에서 참 일이 많지만은 그 교육의전당을 설립해 가지고 후세 교육을 시키는 거, 또 사회복지 시설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인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있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학교를 질 때에 처음에는 장애인 학교를 지려고 했어요. 특수학교를. 동암 학교가 아닌. 네. 네. 특수학교를 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특수학교를 짓지 말고 일반 학교를 지어서 특수학교 학생이 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 학생을 무료로 장학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의 그 일반 동암고등학교가 됐고 그 뒤에 이제 특수학교로 차돌학교를 예. 초등, 중등, 고등학교 또 전문 과정까지 네. 설립해서 이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암 학교는 오랜 전통이 또 하나 있잖아요. 시험 볼 때마다 수능 수험생들에게 청심환, 네. 예, 지금도 만들어서 드리고 있나요? 아, 그렇죠. 제가 한약방을 하고 있으니까 청심환이 동해보감에서는 그때 당시 그 머리가 참 맑아지고 예. 기가 새로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1기부터 지금 39기까지 와. 매년 주고 있는데 네. 그 졸업생이 한 16,500여 명 되니까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심환 먹고 잘 된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나왔던데요. 네. 예. 금년에 21대 국회에서 진성준 서울 서울서 강서을, 예. 강석을 하고 전주갑에서 김윤덕 의원하고 맞아요. 네. 두 분이 당선이 돼서 얼마나 또 뿌듯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학교 자주 나가시면서 매주 월요일은 또 업무 보고도 받으시고 네. 한문하고 인성교육도 해주신다고요, 재학생들. 네. 제가 전공이 한문이니까 예. 그 가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그 한문 강의를 하면서 그 인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독견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놓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 우려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인성 교육 하다 보면 아이들 인성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주로 어떤 말씀 해주세요, 가시면? 그러게 이제 거기는 명심보감에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를 예. 발췌해가지고 해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는 우애하라는 것이에요. 예, 삼강오륜의 기틀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얘기 전해 들은 바로는 이미 초등학교 때 사서오경을 떼셨다. 네. 예. 사실입니까? 제가 뭐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뭐 일도 못 가고 학교는 우리 어머니가 업고 가서 그저 입학하고 졸업장 가고 가지고 오고 할 정도로 다녔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하는 것은 책밖에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13살 먹었을 때까지 그 한문의 사서오경이라면은 요즘에는 박사학위쯤 됩니다. 사서오경을 다 제가 읽었죠. 다 읽고 나서 이제 17살 먹을 때는 우리 마을에서
이제 우리 또래들을 모아놓고 훈장을 또 오, 몇 년간 했습니다. 서당 훈장님. 네, 서당 훈장.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어머님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누구에게나 어머니의 존재는 위대하잖아요. 예, 다 지금은 이제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업고 다니셨다고.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이 휠체어가 이렇게 나온 지는 오래됐을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편리한 휠체어를 타고 다닌 지는 한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우리 고향에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어디를 가나 업고 다니시고 그랬죠.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참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더 따가울 때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 복지법이 1981년에 도입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장애인이라면은 아주 그냥 우리 사회에 참 걸림돌이었었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면은 뭐 참 침뱉고 돌아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장애인 천국입니다. 복지라든지 아면요. 어떤 지금 뭐 장애인 교육이랄지 의료랄지 예. 주택 문제랄지 그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돌봐주고 법이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또 저상버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홀대라고 그야야 오히려 없어졌으면은 그런 예, 소망이었었죠 뭐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사장님을 이제 업고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시면서도 눈시울 많이 눈물바람 하셨겠네요. 주변 시선 때문에. 그럼요. 예. 이게 업고 다니고 뭐 먹여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그 눈총 때문에 그게 더 마음 아프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 땅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뭐 차돌학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립 목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복지관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 부지가 6,540평이면 뭐 대단한 금액입니다. 지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한 수백억 정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근방이 지금 평당 예.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가니까 뭐 참 상상을 초월 정도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예, 저 같은 장애인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생활할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동암 재활원을 설립했어요. 그 재활원에서 또 그 분들은 그게 집이니까 먹고 주무시고 모든 생활 다 거기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차돌학교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복지재단 가보면 이렇게 장애인분들 수영도 편안하게 하고 그럼요. 그런 공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제 부속으로 예.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목욕탕도 함부로 못 갑니다. 편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영장은 고사하고 그래서 거기다 수영장 겸 목욕탕을 설립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하고 예, 마음껏 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냥 부속으로 거기 또 보호작업장 또 뭐 그 자립작업장도 같이 부속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그 또 일도 하고 거기서 소득이 된 그 재산은 모든 것 다 장애인들한테 다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복지타운이 바로 그 효자동 네. 그 복지관이 바로 복지타운입니다. 그래서 학교, 복지관, 재활원, 아까 수영장 모든 것이 한 캠퍼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지타운으로 위치도 좋아요. 그럼요. 네. 복지타운이라면 절대 손색이 없습니다. 예. 순창에서 전주로 가서 좀 살아보겠다고 오신 지가 60년인데 그 사이에 또 동암학교 또 장애인 그런 복지 시설들을 또 만들어 놔서 전라북도의 인구 한 10%가 이제 장애인들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제일 큰 상은 호암상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
97년인데 예. 아주 큰 상이잖아요. 예. 삼성서 주관하는 그 호암상. 그 호암이 이병철 선생님의 호인데 호를 따서 가진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금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네. 복지재단 운영하면서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간혹 보면 어떤 사학재단의 비리, 또 장애인 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뭐 돈 횡령하거나 이런 뉴스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시겠어요. 이게 모든 것 자승자박입니다. 예. 자기가 꼰 새끼에 자기 목이 매인다는 건데 그렇게 학교를 설립하거나 복지관을 설립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공헌하는 것 아닙니까? 사재로. 그런데 일부에서 그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랄지 또 이 사회복지를 경영하는 분들이 조그마한 비리만 있어도 전체 사학과 그 사회복지 시설이 그냥 그렇게 비리의 온상이냥 또 이게 막 그렇게 사회에서 밀어붙이고 오니까 거기에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제가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복지가 앞으로 이분들이 그래도 더 좀 원하고 개선돼야 될 게 있다면 선진국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할까요? 예,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면. 첫째, 이 장애인들이 편하게 하려면은 네. 모든 그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은 네. 우선 정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전주 시내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다니지 못할 시설들이 많아요. 보행권 확보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음식점이랄지 심지어는 어떤 편의점이나 예. 이런 데도 혼자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음. 그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또 이게 지자체에서도 협조를 해줘요.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도 이렇게 수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림돌을 좀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절대 허장광세를 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안 되는 것을 그냥 해주겠다. 해주겠다.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면은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또 보태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이 크죠. 실망감이 네. 크고 또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약자들이든 약자를 상대로 해서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을 뭐 언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거 기대 섞인 말을 안 해주고 꼭 실천 가능한 것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장애인들에 대한 불만이에요. 네, 보행권. 그럼요. 어딜 가더라도 뭐 문턱 높으면 또 이렇게 휠체어 같은 경우도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전주 시내도 장애인들이 다니지 못할 식당이 많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자체에다 이야기하면은 또 거기서 좀 협조를 해주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그냥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일찍 그런 것이 관심이 없으니까 시골만 또 못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시골은 농촌은 그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식당이나 어디가 그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이 거의 돼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이 문화도시라고는 도시 쪽에 좀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의 힘이지만 이렇게 주변을 한 송이의 꽃이 화단으로 만든다는 어떤 신념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이뤄놨잖아요. 장애인 복지라든지 편의 쪽을 되돌아보시면 60년 이제 되돌아보면 보람된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떠오릅니까? 참 이게 60년 동안에 예. 참 여러 가지 그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랬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보람된 것이란 것은 그 동아모등학교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이랄지 또 밤에도 자기들 그
앞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야학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랄지 또 이게 그 학생들이 뭐 끊임없이 인사를 옵니다. 그 뭐 어디 취업했다고 인사 오고 결혼했다고 인사 오고 수많은 제자들이 네. 또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인사 오고 출마한다고 인사 오고 그 뭐 사람이 떠날 새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이 보람이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제가 한 1,500억 정도 아까 그 부지를 비롯해서 땅 포함해서 예. 네, 네. 1,5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 대해서는 아직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이든지 아무 데나 다 다닐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좀 마음 아플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를 비롯한 이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예. 그분들도 어느 정도 참 이게 건강한 분과 같은 대열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마지막 있습니다. 아쉬움도 역시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네,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예, 매듭을 지어 주셨는데 남은 여생도 그럼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결국은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그렇죠. 예. 네, 그럼요. 제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이제 건강하고 얼마나 살아날지 몰라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참 뭐 힘이 닿는데 그냥 돕고 또 그분의 편에 서서 아까 이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당국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또 특수성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전주로 오신 지 60년 되셨고 동암학교 또 설립한 지 40년인데 그래도 내가 고마운 분이 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고마운 분들께 오늘 마지막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 제가 꼭 세 분이 있습니다. 예. 첫째 우리 어머님. 두 번째가 우리 집 식구. 사모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한약사 시험을 봤는데 업고 들어가니까 그 문전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1968년인데. 시험장에도 못 들어가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경기도에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의학과장, 그 홍성기 의학과장님이 저를 맞이해서 참 그 양반이 손을 놀려보라는 둥 말을 시켜보는 둥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시켜줘서 오늘에게 한약업사 간판을 걸고 약방을 해서 아까 교육이랄지 사회복지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종기. 그래서 그 세 분의 은덕이 컸었죠. 네. 훌륭한 분이네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그렇습니다. 분이네요. 그럼 그때는 네. 장애인을 산속에다 버려버리라고 할 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만남은 우리 도민들에게 이제 마지막 또 양복규 동안법인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특강 이어지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죠? 예견치 않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치고 있어서 우리 세계인의 고통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병은 예년에 있었던 전염병과는 달리 그 독성이 강하고 전염력 또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각 가정 개인들이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 틈새를 타서 그래도 우리가 살피지 못한 그 사이를 전파시키고 있어서 걱정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그것을 많이 와서 모방을 해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염력 방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염력 방어를 위해서는 각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주치의가 돼서 자기 일신 보호는 물론이려니와 가족이나 사회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라도 전염력 방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예견치 않는 코로나가 범람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 또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차 추경을 고려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절벽이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출생, 결혼, 취업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절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는 진실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와 국가를 위하는 그런 일을 가려서 성의를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절벽 사유를 넘기 위해서 이 특별히 젊은 분들은 군대 생활이랄지 대학교 입학이랄지 취업이랄지 결혼이랄지 이런 어려움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꼭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서 비닐용에다가 공기를 담아다가 판다든지 자동차를 접어서 주차를 시킨다든지 물을 기름으로 바꿔 쓰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무엇인가 자기가 독특한 그런 기술을 닦고 소지해서 살아나가야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한 석 달 만에 등교해서 지금 개학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한다든지 또 그 생활하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그러나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니만큼 꼭 그런 수칙을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여념이 없지만은 그래도 막연히 그냥 남이 학교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간다는 식으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희망과 목적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앞서간다고는, 다른 사람이 걸어갈 때 나는 뛰어간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결코 성공은 그만두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나고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노력을 하지 않고 후일에 아무리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각자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가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만이 이 절벽을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장애인들이 한 18만 명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어느 사회에서나
10분의 1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전라북도가 180만 인구라면은 18만 인구가 지금 장애인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뭐 참 이것저것 챙겨주고 교육이랄지 취업이랄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부 장애인은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고통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 장애인들도 각자가 노력을 해서 이 장애인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노력을 해서 자기 전도를 꼭 개척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행여 누가 뭐 정부에서 보조가 약한 것만 탓하고 정부에서 뭐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만 갖고 불만만 갖는다면은 그 사람 마음만 더욱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정부에서는 이것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가능한 것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능치 않은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사람 한 사람을 부축해 줄 사람 한 사람을 보조해 줘야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거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까? 실천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인력 한 분을 보조해 준다면은 중증 장애인은 참 천수와 같은 그런 행운이지만은 이분들을 다 도와주려면은 그 막대한 예산이 낼지 재정이 어디서 다 소요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 가능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그 말을 꺼내지 않아야 장애인들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기대만 부풀려놓고 언제 무엇을 해준다, 언제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시행이 안 되면은 그 장애인은 절망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꼭 가능한 것만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거기에 너무나도 목을 달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각자 노력해서 앞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10시간 공부하면은 장애인들은 20시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 이상 노력을 해도 따라갈뚱말뚱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3차 추경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옛날 말로 나라님도 다 못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는 이런 봉사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180억의 장학금을 내놨는데 그 사람에게 220억의 세금을 매긴다든지 또 그 사람을 사회에서 비판하고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절대 좋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봉사한 분에게는 그 봉사한 생각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마음으로 감사를 느꼈을 때 그 사람이 또 봉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해서 우리 사회가 윤택하고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면은 또한 장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의 희망이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상부 상조의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 또한 손재주가 세계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뭐 이 반도체랄지 이 핸드폰이랄지 이런 것을 만드는 기술도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젓가락질에서 나온 손재주가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받게 해주고 세계를 제압한다고 합니다. 이 기능 경기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계에서도 골프랄지 무슨 이게 핸드볼이랄지 이 공기소총이랄지 손으로 하는 것은 세계에서 단연 우리가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세계에 펼쳐진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대단히 좋은 나라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하가 지나고 하기 때문에 더운 계절입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더위가 우리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여름철 건강이 필요하니까 여름철 건강법으로는 차가운 것을 가능하면 먹지 말고 차가운 것으로 샤워를 한다거나 차가운 자리에서 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든 따뜻한 것을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이래서 수인성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잡균이 번성하는 여름철을 잘 넘기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든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이만큼 우리가 진실성을 가지고 대하려면은 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짜 꿀은 몸을 살찌우고 병을 들게 하지만은 진짜 꿀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먹기를 진실로 하고 진실성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진실성으로 그 위치에서 봉사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좋은 세계에서 훌륭한 나라가 될 걸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